내가 여기서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살면서 이 집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어. 개발된다 안 된다, 조합원 뭐 투표한다 안 한다, 뭐 조합장 구속되고 뭐 뒷돈 받았네 얼마 받았네, 뭐 인테리어 뭐 해준다고 하더니 안 해주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막 한 10년 걸려가지고 이제 한 해 만에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야,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제 좋은 집 사나? 한번? 그 옆 동네 그 영민에 요번에 재건축 돼가지고 저번에 한번 이사 뭐 집들이 한다고 한번 갔다가 한번 그 굴욕 당했죠. 우리 집 얼마나 좋은지 막 뭐 커뮤니티까지 막 에스코트 해가면서 막 그 자랑하던 그 영민의 집을 딱 보면서 우리 집도 저 집 될 것 같은데, 이제 조만간 될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버티고 살던 사람이나 아니면 막 이자 막 엄청 부담해 가면서 투자 목적으로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짜증나는 거예요. 이 공사비 어디서 충당해야 되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집하고는 아무 상관없던 무주택자가 누군가가 와서 분양을 받겠죠, 당연히. 추첨이나 가점으로. 그러더니 걔가 5억 10억을 벌었대. 그러면은 이게 부자들이 돈 더 벌려고 악다구니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억울한 일인 건지는 잠깐 고민해 보면은 쉽게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재건축 단지들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할 것이다. 사업을 안 한다. 남을 돈 벌게 해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못 참습니다. 내가 돈 버는 건 당연하지만, 야, 내가 이 개고생을 해서 남을 돈을 벌게 해줘? 난 그건 못해. 안 한다. 라는 사람이 훨씬 많고, 한다는 사람들은 진짜 어거지로 뭔가 지금 안 하면요, 사장님 지금 안 하면은 안 돼요, 여기 지금 해야 겨우 분양되지 조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는 아주 입지 나쁘고 애매한 그런 곳들은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로또 분양도 받고 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 뭐 사업 시행 인간이 뭐 관리 처분 인간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할 거니까. 근데 이 재건축이라는 것들, 재개발은 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단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주합니다. 다 이제 철거하고요. 이제 집 올라갑니다. 이제 한 4년 뒤면은 새 집 들어가니까 다들 뭐 전세 한 3, 4년만 좀 살고 오세요. 뭐 영민의 집 뭐 그 둘째 아들이 지금 5살이지?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이사 오겠다. 라고 지금 이미 계획이 쓴 단지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단지들도 규제하겠다는 거야.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자, 이미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탄력을 받아서 약간 지금 이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데, 굴러가는 데다가 갑자기 지금 바퀴에다가 지금 돌을 하나 끼겠다는 거예요. 굴러가던 이 바퀴를. 아예 시작도 안 한 데들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막 지금 굴러가서 이제 막 부시려고 하는데, 야, 너네도 규제한다. 이런 거예요. 너네도 규제할 거야. 아니, 그럼 저희 어떡하죠? 아니, 저희가 이게 공사비는 지금 딱 나와 있고 지금 얘네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분양이 당첨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돼. 여기 분양가 상한제 지금 할 거야.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싸게 공급해야지 이거예요. 아니, 왜요? 저희가 왜요? 비싸게도 팔리는데 왜 저희가 싸게 팔아야 돼요? 안 돼.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체적으로 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지금 이 규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진행 안 하던 데는 차라리 난데,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지금 난감하겠죠? 제가 지금 뭐 누구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되게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지금 뭐 누구 편을 든다고 생각하시면은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될 건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거의 지금 이제 이주 직전인 단계인 애들한테 만약에 상한제를 딱 걸어버린다, 그러면 골치가 아프고 후분양을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건다는 거야. 후분양을 해도 집값을 그렇게 분양가 자체가 규제가 되는 거예요. 선분양, 후분양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송 같은 거 많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적용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의 그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단지들은 큰 지금 피해를 입는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부가 하겠다잖아요. 정부가 하겠대. 당정청이 합의했대요.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총선이에요. 내년에 총선이죠. 이게 문제죠.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 중에 이미 막 굴러가는 데들은 지금 바퀴에 지금 돌이 끼는데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뽑고 덜컹덜컹 하는데 그냥 갑시다. 아니면 막 바퀴가 흔들흔들하는데 그냥 갑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단지들이 나타날 거라고요. 왜냐면 어떤 곳들은 멈추지 못하는 곳도 있잖아요. 어떤 데들은 멈추려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단지들은 멈추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지금 무주택자고 내가 지금 가점도 높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야, 조금 있으면 로또 분양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조금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라고 하겠죠. 왜냐면 로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8시 40분까지인가? 그때 팔죠? 토요일 8시까지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당첨되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8시 45분에 결과가 나오면 에이 꽝이었네 하고 버리죠. 똑같아. 조금 있으면 로또 분양이 나올 것 같아. 나올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가점도 높은 무주택자면 기다리겠죠. 기다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또 분양시장은 더 죽겠죠. 더 안 살려고 할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재건축 단지들은 멈추려고 할 거고 아마 삐그덕삐그덕 되면서 최소한 1, 2년 이상은 갈 거예요. 1, 2년 이상은 더 갈 겁니다.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확실하게 되면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혜택을 보죠? 가장 혜택을 보는 곳들은 어딜까요? 이제 막 분양 끝난대. 이제 막 분양 끝났거나 아니면 이 동네에서 가장 새 집. 요런 애들은 지금 호재죠. 호재입니다. 왜냐면은 옆에 더 좋은 집들이 생기려다가 갑자기 한 1, 2년 동안 다 스탑되니까. 그런 곳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 거죠, 지금. 왜냐면 당분간 공급이 더 적어질 거니까. 그리고 경쟁자들이 좀 뒤로 밀리니까 어차피 이 서울이나 이런 동네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신축 기다리다가 야, 답이 없다. 야, 이거라도 사자. 라고 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신축들은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재건축 투자하는 사람들은 약간 기운이 확 빠지면서 집값의 조정을 조금 받을 거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릴 것이고. 그럼 문제는 뭐죠? 지금도 서울의 신축들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신축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요. 왜냐면 서울에 새 집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서울에 살고 싶은 거가 아니라 서울에 새 집을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재건축들은 조금 뭐 약간의 조정이나 이렇게 하락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공급은 줄어들겠죠. 전반적으로 재건축 자체가 멈추고 재개발도 멈춰버리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는 좀 줄어들 거예요. 건설사들도 이 지주들 설득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재건축은 또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렇게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잡히나요? 잡힐까요? 정확하게는 서울의 재건축 집값들이 떨어질 거예요. 서울이나 뭐 서울 인근에 아주 핵심 위치에 있는 구축 아파트, 아주 오래된 30년 된 집들의 집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집값이 상승한 거의 상당 부분이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 쪽이 막 집값이 막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기는 좋죠. 서울의 재건축 가격이 오르던 거를 눌러서 잡으니까 서울의 집값을 잡는다고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신축들은 올라가겠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은 뭐 집값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재건축 단지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결국에 재건축은 되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결국에 재건축은 되지 않을까요? 재건축이 안 될까요? 안 되고 저 낡은 집들을 앞으로 30년을 더 살게 될까요? 되겠죠? 그 말은 뭐죠? 어차피 될 건데 뒤로 미루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가격을 누르는 정책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계속 가격을 누르는 정책을 씁니다. 돈줄을 쥐고 가격을 누르고 세금을 때려서 못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수요는 전혀 분산이 안 되는데 공급을 줄여버리니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가격을 올라가는 그걸 잡겠다고 지금 또 규제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가격을 자기가 올려놓고 가격 올라갔네 하면서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간 지지부진하겠죠? 그렇지만 또 이거는 문제 해결은 안 된 거죠. 공급을 늘리든지 수요를 분산시키든지, 그러니까 서울에 살기 싫어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안 하죠. 그리고 경기도에다가 집을 짓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다음에 여기 와서 사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도 거기 가서 안 살 거면서. 그러니까 애꿎은 3기 신도시 옆에 있는 경기도권 2기 도시들, 뭐 옛날 구도시들은 집값 떨어지고, 서울에 집을 지어달라는데 서울 집은 안 짓는 방향으로 점점 가죠. 아니면 서울에 살기 싫게 만들든가, 맞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는 뭐 교통이나 아니면 뭐 직장들을 더 많이 넣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왜냐면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3기 신도시로 가라 한다고 무조건 갑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 직원들 뽑고 아니면 뭐 사업의 뭐 필요성이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생활 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직장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는 건데, 뭐 판교처럼 아예 대놓고 막 해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하철 좀 연장해주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무슨 밸리, 테크노밸리 이런 거 만든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은 확실히 잘못되고 있는 거죠.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은 안 맞아요. 거기엔 안 맞는데 이렇게 시장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신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서울이나 어떤 수도권 요지에 신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호재고, 재건축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악재가 확실히 되겠죠. 앞으로 1, 2년간은 미뤄질 테니까.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가점이 높은 분들은 로또 분양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공급이 적다 보니까 경쟁은 또 치열하겠지만, 뭐 그 중에서 어쨌든 확률 싸움으로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약간의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정책으로 집값이 잠깐은 내려갈 것 같기는 한데 약간 뒤로 미루는 것 뿐이지 문제 해결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아까도 막 고민을 해봤는데, 시한폭탄 있잖아요. 시한폭탄에 예를 들어 시간이 지금 폭발까지 1분 남은 거예요. 1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한폭탄을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게 대책이 돼야 되겠죠. 시한폭탄을 터지지 않게 만드는 게 대책이 돼야 되는데, 이 시한폭탄에 시간을 플러스 1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지금 1분이 남으니까 플러스 1분을 해서 시간을 2분으로 바꾸는 정책이죠. 그러면은 1분 뒤에는 안 터지겠지. 그런데 2분 뒤에는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핵심은 이거를 안 터지게 만드는 게 최고인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하다 보니까 정부를 막 욕하게 됐는데, 또 그러겠죠? 뭐 부동산 투자하는 거고 뭐 경매쟁이니까 뭐 정부를 깐다고 뭐 이러시겠지만은, 그럴 마음은 없고요. 잘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고, 정권에 뭐 이렇게 뭐 반대되거나 이럴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최대한 객관화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정도면은 이 설명은 될 것 같아요. 설명.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상식 수준으로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으실 것 같아요.